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9% 상승, 코스닥은 0.51%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제가 엊그제 저번 주 방송에서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좋은 흐름, 기회의 장이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흐름이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제가 뽑고 21선 눌림목 주고 이 기준봉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121선 올라타고 요렇게 12월 달에는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뺐죠. 근데 21선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제가 멘트 드렸고 기가 막히게 딱 반등시키고 완벽하게 121선을 일단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장이니까요. 코스닥도 이제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변동성이 생겼던 이 기준봉의 이 매물대 있죠. 여기를 매물 소화를 거의 이제 끝냈죠. 121선을 보러 갈 거고요. 천천히 돌파하고 뭐 안착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121선 돌파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이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아마 우리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딱 두 가지 산만 우리가 넘으면 돼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될 CPI 물가지수 발표랑 그 다음에 FOMC 요 두 가지 이벤트만 좀 잘 넘기면 이제 12월 말까지는 뭐 걱정할 부분이 크게 없죠. 뭐 CPI도 뭐 전월비 소폭 혹시라도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미국 증시의 기세를 봤을 때 뭐 크게 뭐 하락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던가 하기에는 지금 기세가 사실은 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다우가 이 전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지금 시장에서는 크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공간이 남아 있죠. 여기까지 터치는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나스닥도 전고점까지 딱 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CPI 발표하고 딱 뚫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살짝 뚫고 밀리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어렵게 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 연말은 뭐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이제 국장의 한정적인 이벤트로 대주주 이제 기준을 좀 완화한다 안 한다 뭐 말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추경호 장관이 뭐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라고 좀 못을 박는 뉴스가 일단은 나왔어요. 근데 뭐 대주주 이벤트가 된다고 오르고 안 된다고 내리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컨트롤하는 거 외인과 기관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너무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장은 갈 길 간다. 제가 뭐 요때부터 정말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어차피 시장은 갈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나 잡음 때문에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내리고 이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멘트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드렸던 방송에서 연말 랠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썸네일 달고 밑에 이제 소제목에다가는 테마에서 섹터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될 거다라고 멘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던 9월, 10월 그리고 11월까지도 섹터는 정말 힘이 없었죠. 이런 반등장 때 제외하면 특히나 뭐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테마 그리고 신규 상장 물론 이제 신규 상장 테마는 지금도 핫하지만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종목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섹터 전체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11월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해 있었죠. 그리고 한동훈 테마를 비롯해서 뭐 페렴이나 아무튼 테마 장세라고 볼 수 있었던 11월이고요. 이제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테마는 비교적 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린 다시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AI, 뭐 AI, 의료 AI, 뭐 비만 치료제, 게임,
뭐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시장이 급락을 하던 이 9월, 10월에서조차도 뭐 제 방송 썸네일 제목으로도 가장 많았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보이시죠? 한 달 전 방송이네요. 11월 7일 날 방송이었어요. 결국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전에도 정말 많이 여기 또 있죠. 10월 24일 방송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것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갈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종목들 위에다 박아놓고 밑에 있는 애들을 올릴지 요 두 개는 뭐 이제 외국인들의 의중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고 밑에 있는 종목들을 올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멘트도 좀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반도체 섹터가 좀 불을 뿜는 모습이었고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정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멘트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전도 이제 여기 이렇게 뚫고 다시 뭐 이제 뭐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또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재차 여기 뭐 13만 원 구간 정도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만 원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형님들이 뭐 움직여 주면 당연히 동생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제 2차 전지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때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테마가 있잖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있을 수 있고 뭐 리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이제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주도 소테마가 생겨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약간 초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 온 디바이스가 뭔가 이번 반도체 테마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계 안에 들어가는 이제 AI라고 쉽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도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피델릭스도 엊그제 뭐 상한가 나오고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이 경계성 자체가 사실은 갖다 붙이면 관련주가 되는 거고 누군가 이제 이 재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관련주에서 탈락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명확히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비교적 명확히 우리가 나누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좀 오른 온디바이스 애들 좀 빼고 최근에 뭐 심텍홀딩스도 온디바이스 재료로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은 종목들 중에 보면 리노공업은 정말 리노공업도 제가 방송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대형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리노공업만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이제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두산테스나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멘트 드렸었죠. 뭐 10월 뭐 이때도 굉장히 여러 번 추천 좀 드렸었고, 그다음 뭔가 살짝 이제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애들 중에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AD 테크놀로지, 뭐 텔레칩스 원래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던 애들인데 칩스 앤 미디어, 뭐 넥스트 칩, 가온 칩스, 뭐 솔브레인 이런 애들이 지금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그래도 회자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온디바이스가 현재는 몇 종목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뭔가 이 온기가 좀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좀 굵직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AI 관련주 갈 때도 초반에는 한두 종목만
뭐 급등을 하면서 가다가 그 분위기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옮겨지면서 너도 나도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주도 테마로 주도 섹터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 있겠고, 반도체는 뭐 너무나도 사실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뭐 특정 종목 제가 이렇게 뭐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이제 오른 애들 제외하고 이제 어 좀 시세가 이미 좀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얘네들 말고 뭐 HPSP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뭐 요런 애들은 조금 밑에 애들 다 올라올 때까지 좀 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밑에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좀 폭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도 뭐 굉장히 많죠. 뭐 동진 세미캠, 뭐 DB 하이텍, 서울 반도체도 굉장히 좀 밑에 있고, 얘는 예전에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조금 그렇고요. 뭐 덕산아이메탈 뭐 비롯해가지고 뭐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뭐 다뤄드리는 게 사실을 크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장장 한 두 달여간 울부짖었던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오늘 조금 이게 꽃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삼성 SDI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뉴스 호재가 나오면서 갭 띄우고 이제 도치 마감을 했던 요 12월 4일에 요 매물을 이제 천천히 또 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있죠. 이러다가 뭐 조금 더 눌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만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는 아직도 밑에서 좀 놀고 있는데, 결국엔 뭐 에코프로도 뭐 에코프로 BM을 조금은 따라가야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이 진행될 수 있겠다. 하지만 2차 전지가 또다시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주도 섹터 혹은 그 광기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로봇도 뭐 다시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일지 모르겠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뭐 지금 들이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공간인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좀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도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흐름을 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긴 한데 다시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정도 요 정도만 좀 보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또 주도 섹터가 생겨날지 아니면 이미 이제 주도 섹터를 했었던 애들을 가지고 또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뭐 1% 이하권의 상승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확실히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반도체 정도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이 또다시 이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는 아마도 뭔가 좀 한 2%대나 좀 시원한 양봉을 쭉 나오는 날 어떤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어제 엑스게이트가 양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요 엑스게이트도 제가 11월쯤인가 뭐 한 요쯤에 방송에서
유일하게 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고, 유일하게 좀 보고 있는 테마, 다시 갈 수 있는 테마로 보고 있는 게 양자 관련주다. 그러면서 이 엑스게이트가 저점을 이런 식의 보면 점점 저점을 높여가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수렴의 구간인데요. 여기서 뽑느냐 죽느냐 이런 어떤 기로였는데 방향을 바꾸는 양봉이 이때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까지는 트라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 나오고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엑스게이트 거의 이제 혼자만 강세를 보이고 뭐 이등주인 우리로도 사실은 뭐 기대만큼 뭐 강세를 보이지 못했고 다른 양자 관련주들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최근에 약간 트렌드를 보면 테마 움직일 때 약간 뭐 대장만 이렇게 계속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그런 트렌드도 좀 있어서 엑스게이트가 여기서 신고가를 넘겨놓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죽는 흐름이 나올지 이 윗구간 안에서 시세를 추가적으로 뽑는 흐름으로 가져갈지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장을 하고 상한가 들어갔죠.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방송이었죠. 일요일 날 방송에서 그러니까 12일 상장이니까 11일까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나올 거고 12일 되면 이제 재료 소멸로 죽을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11일까지만 LS 전선 아시아를 보자라고 멘트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뭐 이제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나서 일단은 요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이대로 좀 뭐 재료 소멸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를 보면 되지 굳이 전선 아시아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대장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에 의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이제 추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페렴도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멘트 드렸습니다. 뭐 코로나처럼 그렇게 못 가요. 페렴은 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고 뭐 새로 생겨난 바이러스로서 우리한테 어떤 극심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막 뭐 사망률, 치명률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약바이오 바닥권에서 한번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로 쓰여졌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니까 페렴은 이쯤에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 STO는 갤럭시아 SM이랑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여기서 조금 나온 것 같고 근데 STO라는 테마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K옥션이랑 서울옥션이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멘트를 드렸거든요. SM이랑 머니트리가 경고딱지를 달았기 때문에 아직 주의 경고를 안 달고 있는 K옥션이랑 서울옥션이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다. 라고 제가 뭐 요날부터 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K옥션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뭐 서울 옥션도 한번 나도 대장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 번 정도 좀 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는 이제 고점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한 구간 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리바운딩 반등 빼먹는 매매 정도만 5일선 위에서 두 번 정도 3일선에서 한번 뭐 5일선에서 한번 요 정도 해먹고 그 다음은 쳐다보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한동훈 테마는 이제 인맥 쪽은 고점이 나와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볼 포인트는 이제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수가 혹시 이제 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섹터로 돈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이쪽도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테마 쪽으로 돈이 좀 안 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정책 쪽에서 볼 거는 두 종목밖에 없어요. 원래 대장이었던 오픈롤 이민정책 관련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제
두 번째 대장으로 치고 나왔던 엑스페릭스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인스웨이브는 뭐 후발주 3등주라서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엑스페릭스랑 그냥 오픈롤 정도 이 두 종목 정도 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얘가 한 21선 눌림목까지 좀 눌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그런 다음에 지수가 또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있죠. 그럴 때 얘가 한번 갑자기 또 갑툭튀로 정책주로 튀어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은 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